자, 8쪽에 18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걸 찾으래요. 일단 가라는 조건을 봤더니 4점 A, B, C, D가 차례로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 위에 4점 A, B, C, D가 존재한대요. 점 4개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나라는 조건을 봤더니 3배의 선분 A, B의 길이는 선분 BD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3분의 1의 선분 CD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선분 AB와 BD의 길이의 비를 알려줬고 선분 BC와 CD의 길이의 비를 알려줬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어떤 개념 갖고 가는 거냐면 태빈아 이제 여기 봐야지. 문제 푸는 거 나중에 해오셔야지. 여기 보셔야지. 그죠?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이게 되면 이게 성립하면 안에 2개 곱한 거와 밖에 2개 곱한 건 어떻다? 같다라는 우리는 등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건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얘가 만들어졌다고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 선분 A, B 대 선분 BD의 길이의 비를 알려준 건데 여기 있는 애 곱하기 여기 있는 애에서 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선분 BD랑 곱한 건 누구예요? 선분 BD랑 뭘 곱해야 BD가 그대로 나와? 선분 AB랑 곱한 건요? 그럼 선분 AB 대 BD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에서도 얘기한 거 있죠. 4점 A, B, C, D가 순서대로 있다. 그러면 이 점을 A라는 첫 번째 점을 A라는 점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점을 B라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와 D가 있는데 어쨌든 A, B 대 BD는 몇 대면? 1대 3. 이만큼이 1의 B일 때 얘를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해서 실제 길이라고 봐버릴 거예요. 자, 요 길이를 A만큼의 길이라고 봤을 때 B부터 D까지의 길이는 얼마만큼? 3만큼의 길이인 거죠. 됐을까요? 다음에 선분 BC 대 CD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똑같이 보자 이거죠. 선분 BC 대 선분 CD의 길이의 비를 결국은 알려준 거구나. 자, CD랑 뭐랑 곱해서 얘가 됐어요? 3분의 1. BC랑 뭐랑 곱해서 얘가 됐어요? 1.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냅시다. 몇 대면? 자, 이래놓고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길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 단 여기에서 A로 하면 얘랑 길이가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건 아닐 테니 다른 문자로 전에 썼던 문자와는 다른 문자를 가져다 쓰자. 그러면 선분 BC 대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CD의 길이의 B는 몇 대면? 1대 3이죠. 그쵸? 그러면 요 사이를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 정도로 나눠야 되나요? 그죠? 하나, 둘, 셋, 대충 넷 이렇게 해서. 그쵸? 그래서 C라는 점이 여기인데 요 길이를 B라고 한다면 C부터 D까지가 3B와 어떻다? 이 얘기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B, C, C, D.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3A와 4B는 어떻다? 같다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A와 4B는 같대요. 그렇다면 B를 바꿀까? A를 바꿀까? 3분의로 가는 게 좋으니까 A를 3분의 4B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를 3분의 4B로 봅시다.
그쵸? 뭐 그래놓고 또 얘기합시다.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제 다를 봅시다. 다 선분 AD의 길이는 이만큼은 32cm래요. 이게 다죠. 길이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다 구해버립시다. 얘를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나? 이렇게 갑시다. 요거 A로 다시 바꿀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더한 다음에 해도 돼. 오케이?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4A가 32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거 나올 때 합시다. 4A가 32잖아요. 그러면 A만큼의 길이가 8인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8이고요. 요 길이가 24죠. 이번엔 24가 4B와 어떻다? 같다. 그러면 B의 길이는 6인 거죠. 그럼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18인 거죠. 그렇죠? 자, 이래 놓고 뭘 구하래? 선분 BC. 요 길이 구하래. 6이네, 답. 될까요? 네.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야 돼요. 설명이 길어서 복잡한 거지 실제 풀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이해한 거와 내가 해본 건 다르니 보고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걸 밑바탕으로 내가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와요. 됐을까요? 항상 모든 공부는 그래요. 오케이? 수학뿐만이 아니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해했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36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CO2의 크기를 구하시는데 그림을 봤더니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직선을 표현하는 점 2개씩을 이야기해 줬어요. 다음에 얘가 90도. 각도들을 얘기해 줬네요. x도 더하기 10도. 도라는 단위는 생략할게요. 2x-40 이렇게 알려줬네요. 이럴 때 COE 요각의 크기 얼마니? 이거 물어봤죠? 그럼 일단 x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교각 몇 개 생겨요? 4개. 그 중에 두 개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막곡지각, 마주보는 각들. 걔들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2x-40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한 직선에서 만들어진 요 각은 무슨 각이라고 불러요? 평각. 180도. 그쵸? 얘는요? 직각. 평각이고 직각이니까 얘 또한 뭐다? 직각. 즉 x 더하기 10 더하기 2x-40이 몇 도? 90도이다. 그럼 x를 구할 수 있죠? 3x-30 넘어가면 플러스 120. 그럼 x는 몇 도? 자, x가 40도인 거 알았으니 잘 보세요. 이렇게도 평각이죠. 네. 그럼 이렇게 둘의 합도 90도죠. 그럼 얘를 y라고 할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즉 y 더하기 2x-40도가 몇 도와 같다?
그럼 x가 40도니까 2x는 몇 도인 거예요? 80도에서 40도 뺐으니까 넘어가면 y는 몇 도? Y는 됐을까요? 풀이 방법이 꼭 이것만, 다른 방법 또 해볼까? 다른 거? 다른 방법이라기보다 방법은 똑같은 건데 다른 방식으로 볼게요. 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 막곡지각이야. 크기가 어떻다? 그럼 x 플러스 12 y와 어떻다? 그럼 x 플러스 19에도 상관이 x 45로 구해놨으니 답은 얼마? 보이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거야. 개념으로 바라보면 틀린 풀이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더 효율적인 풀이냐, 그쵸? 누가 더 단계가 덜 들어가고 누가 더 복잡한 거냐, 누가 더 머리가 좀 복잡하고 누가 더 머리가 간단해지는 거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틀린 풀이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풀이도 경험하고 이 풀이도 경험을 해야 시험을 보든 뭔가에 도전을 할 때든 내가 선택해서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쉬운 문제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기 위해서 실은 풀이집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풀이집은 언제 보는 게 좋냐면요. 내가 다 풀고 나서 다 해결하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때 풀이집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른 풀이가 보일 때가 있고 아니면 나랑 같은 풀이가 보일 때가 있겠죠. 그렇죠? 나랑 같은 풀이가 보이면 확신을 갖는 거고요. 나와 다른 풀이가 보이면 새로운 풀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풀이집은 딱 그때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풀이집을 보는 건 학생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풀이집 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풀이집을 보겠다라면 그건 학생의 선택이잖아. 마음대로 해. 다만 본인의 실력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됐나요? 태빈이 들었어? 들었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방식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40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x-y의 값을 구하시는데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각의 크기가 20도. 요만큼이 y 플러스 30도. 요만큼이 x 마이너스 40도. 이럴 때 x 마이너스 y의 값은 얼마니? 이거 물어봤죠. 그러면 뭐 이걸 질문한 학생은 뭔진 모르겠지만 x 따로 y 따로 구하려는데 안 구해줘서 아마 궁금했을 거야. 맞죠? 근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죠? 그럼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럼 얘 더하기 얘와 얘는 어떻다? 같다. 그럼 등식을 만드네요. y 더하기 50은 x 마이너스 40과 어떻다? 같다. 자, 태빈아. 등식의 성질에 숨겨진 의미가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을까?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결과는 항상 일정하다. 등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등식의 성질이고요. 그 등식의 성질에 숨겨진 속뜻을 내가 설명한 적이 있을까? 뜻이요? 얘네한테는 확실히 없어요. 태빈이한테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야.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요. 그럼 이제 두 분한테 다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등식의 성질에 숨겨진 속뜻. 등호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나는 거야? 설명했던 거네.
다시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됐죠?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모양 만들고 싶은 거야. 양변의 y를 빼면 되죠. 50은 x-y의 마이너스 40. 얘가 문제네? 이항시키면 되죠. 그러면 x-y는 얼마예요? 이게 등식의 성질을 쓰는 방법입니다. 등식의 성질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양을 찾아가셔도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학에서는 꼴이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각각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모양을 찾아갈 수도 있다. 됐습니까? 18번, 36번, 41번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얘랑 90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얘가 90도, 요만큼이 x, 이만큼이 40도, 이만큼이 35도, 이만큼이 y입니다. 이럴 때 각 x 더하기 각 y의 값은 얼마니? 이거 물어봤고요. 그러면 일단 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 얘가 35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다. 이게 y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35도는 90도와 어떻다? 같다 하나 알고요. 그 다음에 y는 40 더하기 x와 어떻다? 이 얘기 하나 알고요. 그러면 요 식에서 x 구하네요. 얼마예요? x 55도. 그럼 이 x 여기 대입해서 y 구하네요. 얼마예요? 그럼 x 더하기 y는 이 둘 더한 거네요. 얼마예요? 그죠? 되게 쉽죠? 개념으로 보는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중학교 문제들은 되게 쉽습니다. 이거를 그냥 답이 중에서 답만 막 내려고 하면 개념은 익히지도 않고 그냥 문제가 너무 아까운 거야. 개념을 연습하는 문제들인데 개념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답만 내버리잖아요. 그럼 도움이 안 된다니까? 어려워진다네요. 풀 때마다. 그죠? 이 다음 단원은 이전 단원의 개념이 연습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애들한테. 왜 문제를 어렵게 풀어? 쉬워지게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려워지게 풀잖아요. 문제를 푸는 목적은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실은. 개념을 연습하는 거, 개념 갖고 생각하는 목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태빈아, 들었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편해지죠. 자,
개념편 15쪽에 5번 봅시다. 문제에서 각 A, O, B 대 B는 각 B, O, C와 같다랑 각 C, O, D는 각 D, O, E랑 같다. 이럴 때 각 B, O, D의 크기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1학년 과정에서 문자를 쓰는 게 연습되지 않으면 풀기 힘듭니다. 근데 문자를 쓰는 게 연습돼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예요. 태빈아 뭐 하고 있어? 계속 왜 여기를 봐줘야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데를 보고 있어. 진도도 안 나간대. 자, AOB와 BOC의 크기가 같대요. AOB와 BOC의 크기가 같대요. 이 둘의 크기가 같대요. COD와 DOE, COD와 DOE의 이 둘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요 녹색 각의 크기를 A라고 두고 노란색 각의 크기를 뭘로 두자? B라고 두면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는 평각 몇 도예요? 180도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는 180도예요. 그러면 얘를 2배 A 더하기 B로 바꿔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맞나요?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예요? 90도. 90도예요. 자, 이제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BOD는요. A 더하기 B 구하라는 거죠. 될까요? 자, 우리 이제 위치관계에 대한 진도를 나가봅시다. 개념편 16쪽이요. 도형의 기본 요소는 뭐뭐뭐다? 점선면. 점선, 면.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각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점과 선과 면 사이에 위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고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럼 점과 점의 위치관계, 점과 선의 위치관계, 점과 면의 위치관계, 선과 점의 위치관계, 선과 선의 위치관계, 선과 면의 위치관계, 면과 점의 위치관계, 면과 선의 위치관계, 면과 면의 이거 다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들을 먼저 정하고 갑시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걸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점, 선, 면, 점, 선, 면. 나는 이 표를 기준으로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점과 점의 위치관계 이야기할 거고요. 점과 선의 위치관계 이야기할 거고 점과 면의 위치관계 이야기할 거고요. 선과 점의 위치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점과 선을 했으니까. 그럼 선과 선의 위치관계 얘기할 거고 선과 면의 위치관계 얘기할 거고요. 면과 점의 위치관계 하지 않을 거고 면과 선의 위치관계 하지 않을 거고 면과 면의 위치관계까지만 이야기할 거고요. 이 각각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때 공간상에서와 평면상에서의 위치관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라면 위치관계는 끝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점과 점의 위치관계, 내 손가락 끝이에요. 이 검지손가락 끝이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얘가 평면상에서의 위치관계야. 됐죠? 평면상에서의 두 점의 위치관계는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공간상으로 넘어가도요. 됐죠? 3차원 공간으로 보시는 거야. 공간상으로 넘어가도
이 공간상에서 두 점의 위치 관계는 역시나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이 두 개밖에 없다고. 되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했죠? 되게 쉽죠? 이제 점과 선의 위치 관계 합시다.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선이라는 건 직선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끝없는 선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얘를 위치 관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선분을 그렸다 하더라도 얘는 끝없는 직선으로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점과 선의 위치 관계, 평면에서의 점과 선의 위치 관계이고요. 요 내 손가락을 선이라고 봅시다. 평면 위에서야. 그러면 점과 선이 이렇게 있어. 됐죠? 평면에서야.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 얘기예요. 그럼 점이 선 위에 있다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점이 여기 있다라면 점이 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부르는 거야. 기준은 이거야. 점이 선 위에 있다예요. 점이 선 위에 있지 않다. 여기 있어도 위에 있지 않다이겠죠?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평면의 위치상에서 이렇게 선 위에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선 위에 있다가 아니에요. 이게 위에 있다예요. 되나요? 점이 선 위에 있다. 점이 선 위에 있지 않다. 이 표현이에요. 점이 선 위에 있지 않다. 점이 선 위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럼 선의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선이 점을 지난다. 선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을까요? 자, 평면상에서 이렇고요. 자, 공간상으로 넘어가도 그쵸? 점이 선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선이 점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 표현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있어도 지나지 않겠죠? 되나요? 그럼 우리가 점과 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점의 입장에선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선의 입장에선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걸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럼 금방 됩니다. 그거를 책에 있는 걸 보고 외우려고 하니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 점과 면의 위치 관계 이야기할게요. 점과 면의 위치 관계. 얘가 면이야. 자, 면 또한 한없는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나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렸다 해도 끝이 없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은 위치 관계에서 면을 이야기하면 어떤 모양으로 그리든 상관없이 그냥 면 표현을 다각형으로 한 것뿐이니 한없는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면상에서 점과 면의 위치 관계는요. 점의 입장에서 점이 면 위에 있다. 위에 없다. 아래에 있다는 그러면 쓰면 틀린 그런 말은 안 써요. 위치 관계에서. 점이 면 위에 있다. 이거 밖에 없죠. 평면상에서. 다른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공간상으로 가면 점이 면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이고요. 면과 위치를 비교해서 이렇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이 면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면이 점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위치관계. 맞닿아 있는다는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응? 맞닿아 있는 거? 점이 면에 맞닿아 있는다, 맞닿아 있.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이건 용어기 때문에 이런 용어만 써요.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걸 정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에서.
됐을까요? 됐을까요? 태빈이가 유명한 수학자가 돼서 나 이거 맞다 있다라고 쓸래? 그러면 돼요. 다만 뭐가 일단 먼저 돼야 돼? 유명한 수학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가져다 쓸 수밖에 없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난 내 맘대로 이렇게 쓸래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써? 아니죠? 이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라고 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써야 다른 사람들도 같은 걸 쓰겠죠? 그쵸? 우린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게 개념이에요. 그쵸?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문제 풀고 그건 집에서 풀어야지 태빈아. 그죠? 나랑 풀 때 같이 풀든 집에서 풀든 해야지. 지금은 개념 설명을 하고 있잖아. 오케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놓치면 태빈아 개념 하나하나 놓치면 중요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이 흐름이 필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그걸 걸러서 들어버리면 태빈아 네가 맞는 거니 내가 맞는 거니? 어? 태빈이가 맞는 거야? 왜? 어? 아 맞는 거 말고 누가 더 옳은 거냐고. 그죠?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태빈아. 그지? 선생님 말하는데 딴짓 또 오케이? 같이 생각해 줘야 돼. 특히나 개념은 더 그래. 개념이 잘 잡혀 있고 연습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건 편한 대로 하세요. 개념 근거해서만. 되나요? 근데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풀리지.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렵지. 되나요? 개념할 때 집중해야 된다고. 그거는 성관계는 선이랑 선이 아니야, 네가 안다를 나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 태빈아.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아니라니까. 네가 안다를 나한테 보여주거나 네 맘대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태빈아. 그럼 더 헷갈려. 잘 들어주고 같이 생각만 해주면 돼. 그치? 그 흐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응? 응? 그걸 같이 안 하니까 나중에 몰라요. 내 맘대로 해버리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놓고 어려워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되게 쉬워. 개념 갖고 보면. 그 대신에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개념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거 할 때 딴짓하면 돼, 안 돼? 근데 꼭 그거 할 때만 딴짓하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 오케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점과 면의 위치관계. 오케이? 평면상에서 점이 면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면 입장에서 면이 점을 포함한다. 이 평면상에서 하나밖에 없지. 위에 있다. 그쵸? 포함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공간상에서 되나요? 되나요? 점이 면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면이 점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제 선과 선의 위치관계 할 거죠? 맞나요? 여기 집중해. 여기 집중하세요. 평면상에서 두 선의 위치관계는요. 끝없는 선이기 때문에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두 직선이 만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살짝 꺾여서 끝에서 만나겠죠. 아니면 완벽히 위에 크게 꺾이든. 그쵸? 어쨌든 꺾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다고요. 그쵸? 그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되나요?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두 직선이 뭐 한다와 같아요? 평행하다랑 똑같아요.
만나는 경우는 완전히 일치하는 거 빼고 만나는 경우는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다른 건 안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야.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럼 얘를 공간상으로 가져오면요. 평면상에서의 두 위치 관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근데 만나지 않는 경우 중에 평행한 경우도 있지만 공간상에서는 평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쵸? 이런 애들을 새로운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직선이 꼬여 있다예요.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나요? 그러니까 공간상에서는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즉 만나지 않는다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꼬인 위치에 있다. 자, 이 꼬인 위치라는 애는 만나는 거 제외하고요. 평행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꼬인 위치예요. 그래서 꼬인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만나는 거 제외하고 없애버리고 평행한 거 지워버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꼬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찾는 방법이 그냥 그거예요. 꼬인 위치 어떻게 찾는다고요? 만나 있는 거 지우고 평행 있는 거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다 꼬인 위치예요. 꼬인 위치 어떻게 찾는다고요? 만나는 선 지우고 평행한 선 지우고 남는 선. 그쵸? 그 남는 게 다 꼬인 위치예요. 자, 그렇다면 꼬인 위치는 평면상에서 만들어질까요? 공간상에서 만들어질까요? 평면에서 꼬인 위치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꼬인 위치는 어디에서만 얘기한다고요? 공간에서만 얘기합니다. 그것도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야기할 때만 이야기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다면 한 70% 하신 거예요. 네, 선과 면의 위치관계 갈게요. 한 평면이에요. 평면이에요. 평면에 직선 하나 딱 있어. 그럼 선이 평면 위에 있다죠. 그죠? 면의 입장에서는 선을 포함한다죠. 똑같은 상황. 그쵸? 요거밖에 없죠. 이게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면 선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할게요. 선이 면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한 점에서 만난다. 될까요? 됐을까요? 면의 입장에서 말하면 면이 선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역시나 한 점에서 만난다. 밖에 없죠. 되나요? 그러면 선과 면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도 안 만나겠지만 이렇게도 안 만나겠죠. 그쵸? 얘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과 면이 평행하다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용어 다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면과 면의 위치 관계죠. 겹쳐진다. 끝없는 애들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 평면 위에서 면과 면의 위치 관계는 딱 하나예요. 일치한다. 이게 공간으로 넘어가면요. 이 면과 요 면 갖고 얘기할게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평행? 평행하다겠죠? 그쵸?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일치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가 평행하다이겠죠? 다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렸다 해도 위치관계 이야기할 때만큼은 끝없는 면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됐죠? 얘가 이 면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든 이렇게든 기울어져 있으면 반드시 이 면과 이 면은 만나겠죠. 그것도 한 선으로 만나겠죠. 되나요? 그래서 일치한다, 만나지 않는다, 한 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을까요? 이게 공간상에서 면과 면의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다른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태빈아? 아니요. 우리는 지금 공부한 그 용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정말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공간상에서가 대부분 나올 거잖아요. 공간상에서 점선면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내 머리를 따로 크게 쓰지 않아도 손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이거 갖고 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러면서 혹시 빠진 게 있나?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잡아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16쪽에 이제 필수 문제를 보면서 갑시다. 되게 간단하죠, 위치관계. 이 두 개 그 해놓고요. 표 봐가면서 이야기를 본인들이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얘 갖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오케이?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 봅시다.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데 그 오른쪽 그림이 직선 L이고요. 일반적으로 직선은요. 소문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직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점 두 개로 표현하죠. 두 점이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태빈아, 이거 선 아래에 있다지 점이. 위에 있지 않는다. 아, 위에 있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점 B와 점 C 점 A는 위에 있지 않다. 위에 있지 않다입니다. 자, 직선 L 위에 있는 건 점 B와 점 C고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건 점 A와 점 D인 거죠. 반대 직선의 입장에서 직선이 지나는 점은요. 점 B와 점 C고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점은요. 점 A와 점 D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니은, 점 D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맞나요? 맞고요. 디귿, 직선 L은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지난다죠. 리을, 두 점 B와 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되게 쉽죠? 자, 필수 문제 2번.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점 이름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고요. 자,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면 A, B, F, E 위에 있는 꼭지점. 면 A, B, F, E 요 면 위에 있는 꼭지점 얘기하래요. 그럼 뭐뭐 있어요? 점 A, 점 B, 점 F, 점 E라고 써주시면 돼요. 2번 꼭지점 C를 포함하는 면. 자, 꼭지점 C를 이 점을 포함하는 면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습니다. 요면, 요면, 요면. 자, 면을 이야기하는 약속은요. 꼭지점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사각 그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 면을 둘러서 이야기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면 A, B, C, D 면 B, F, G, C 면 C, G, H, D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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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둘러서만 이야기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여기부터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부터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부터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부터 얘기해도 돼요. 오케이. 그쵸? 필수 문제 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직사각형 ABCD네요. 1번 변 AD와 이 변과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변 AB, 변 DC겠죠? 그쵸? 그거 써주시면 돼요. 아, 선분으로 표현해도 되네.
선분 AB, 선분 CD로 표현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2번 평행한 변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죠. 여기에서 평행한 변을 모두 찾으래요. 그러면 변 AB, 즉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 둘이 평행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평행 기호예요. 그럼 수직 기호는 뭘까요? 직각. 이게 수직 기호예요. 직각을 표현한 맞아요, 기호예요. 그쵸? 형상화한 거. 그러면 AB와 BC가 평행하고요. 뭐냐? AB와 CD가 평행하고요. AD와 뭐하니? AD와 BC가 평행하고요. AB와 CD가 평행합니다. DC로 갈까요? 이렇게. 자, 18쪽 갑시다. 개념 확인해서 왜 굳이 직육면체 갖고 이야기할까? 공간은요, 직육면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직육면체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오케이? 직관적이란 말 알아? 그쵸? 확 와닿는 거. 그쵸?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의 정육면체 색칠한 두 모서리의 위치관계를 말하셔. 태빈아, 1번의 위치관계는 뭘까? 평행하다. 그쵸? 얘나야, 2번의 위치관계는요? 뭐지? 점 몇 개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태빈아, 3번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꼬인 위치에 있다. 오케이. 자, 필수 문제 4번. 이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삼각기둥. 삼각기둥이야. 밑면? 밑에 있는 얘도 밑면이거든요. 둘 다 밑면이라고 불러요. 자, 밑면이 삼각형이고요. 그대로 올라갔잖아. 기둥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각기둥이라고 불러요.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선분 AB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구하래요. 그러면 얘와지 얘죠? 됐을까요?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선분 AC, 선분 AD, 선분 BE 네 개인데? 선분 BC 요렇게 네 개겠죠? 자, 선분 AB와 평행한 모서리는 얘겠죠? 즉 선분 ED겠죠? D라고 써도 되고요. 그럼 이제 선분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태빈아 꼬인 위치 어떻게 찾는다고? AB와 꼬인 위치에 꼬인 위치 어떻게 찾는다?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행한 거 지우고 만나는 거 지우고. 맞나요? 그럼 우리 다 찾아놨잖아. 얘가 만나는 거고 얘가 평행한 거잖아요. 요거 빼고 나머지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가 꼬인 위치죠. 선분 EF, 선분 DF, 선분 CF.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한없는 선입니다. 끝없는 선과 끝없는 면입니다. 자, 필수 문제 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직육면체 그리고요. A, B, C, D, E, F, G, H.
면 ABCD와 요 면과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찾으래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4개겠죠. 보이세요? 그래서 면 BF 몇이에요? 선분 CG, 선분 DH, 선분 AE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2번 모서리 AB를 얘를 포함하는 면이죠. 그러면 이 면과 이 모서리를 포함해야 되니까 요 면 2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면 사각형 한글면으로 쓰면 면 ADCB 면 AEFB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요 순서는 내가 그냥 쓴 거죠. 그쵸? 그냥 둘러서만 이야기하면 돼요. 본인들 편한 대로. 이 AB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를 포함하는 면이니까요. 이면이죠. ABEF는 아니에요? ABEF는 잘못 얘기했죠. ABFE 둘러서 이야기하셔야죠. 그거 하지 말라니까. 자, 3번 면 ABCD와 요 면과 평행한 모서리 찾으래요. 그럼 요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면끼리 바라봤을 때 평행한 면이잖아요. 그럼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는 요 평행한 면 위에 있는 모든 모서리는 다 평행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면과 평행한 거 찾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모두 평행한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분 EF, 선분 FG, 선분 GH, 선분 EH 이렇게 4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에 잠깐만요. 필수 문제 6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면 ABCD와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네. 면 ABCD 위의 면과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이니까 요 모서리로 만나는 면은 요 면이고요. 요 모서리로 만나는 면은 요 면이고요. 요 모서리로 만나는 면은 요 면이고요. 요 모서리로 만나는 면은 이 면입니다. 그쵸? 그래서 면 ABFE 면 BCGF 면 CDHG 면 DAEH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요 4개의 면을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항상 점은 둘러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1번의 답이고요. 2번 면 ABFE와 ABFE 이 면과 수직인 면 얘기하래요. 수직이면 90도인 면인 거죠. 그러면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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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이죠. 됐을까요? 그래서 2번의 답 면
위에 거 먼저 A, B, C, D. 앞면 B, F, G, C. 밑면 E, F, G, H. 뒷면 A, E, H, D.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3번 EFGH, EFG 요 밑면과 평행한 면은 윗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면 A, B, C, D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념 예습. 이거는 기억해와 주세요. 태빈아, 날 봐야 돼? 개념 예습. 날 봐야 된다니까. 요 상황을 한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나한테 들어야 돼요. 이거 뭔지 알아요. 3분이 겹쳐지는. 아니야. 게. 따르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 상황. 여기 다 적었어, 태빈아? 지울 거야. 에이, 맨날 하는. 자, 항상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이 얘기예요. 저 문장을 자주 이야기할 건데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이야기예요. 선이 아무리 복잡하게 있는다 해도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가지고만 봐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만 가지고 봐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만 가지고 봐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요. 요 상황만 가지고 봐요. 됐죠? 요만큼만 잘라서 보는 거예요, 항상. 됐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이 예습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억해 오셔야 돼요. 익숙하게 만들어 오셔야 돼요. 선생님. 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제일 그 선이랑 선끼리 제일 많이 겹쳐지는 게 세 개죠? 아니에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네, 아무리 복잡해도요. 항상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만을 가지고 다음 단원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세우는 거 찾는 게 나와요. 자, 이 상황 하에서 총 몇 개의 교각이 생겨요? 교각 몇 개 생겨요? 8개의 교각이 생기고요. 몇 쌍의 막곡지각이 생겨요? 4쌍의 막곡지각이 생기고요. 이 8개의 교각을 또다시 동위각이라는 아이와 엇각이라는 아이들로 쌍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동위각은 4쌍이 나오고요. 엇각은 2쌍이 나와요. 이 상황 하에서. 다음에는 이 두 용어만 배우면 돼요.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도 괜찮아. 이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예습하고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는 동위각과 엇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수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항상 이걸 찾아야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얘기 하려면 이거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요. 동의각과 억각을 이야기하려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집중. 하다 보니 거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중. 대신에 다음 수업 때 대충 하면 되지 뭐. 집중.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요.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들어가는 각들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들을 뭐라고 부른다? 동의각이라고 불러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들을 뭐라고 부르냐? 엇각이라고 부르는데 얘와 얘는 엇갈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엇각, 얘와 얘가 엇각 두 쌍이 생겨요. 좀 안쪽에 있는 거. 얘와 얘가 엇갈렸다는 얘기 안 합니다. 됐나요? 자,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들어가는 각들 가지고 됐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을 뭐라고 부른다? 그쵸?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들을 뭐라고 부른다? 엇각이라고 부르고요. 동의각은 몇 쌍이 생겨요? 4쌍이 생겨요. 엇각은 몇 쌍이 생겨요? 2쌍이 생겨요. 항상 우리가 동의각과 엇각을 이야기하려면 이 상황 가지고만 이야기해요. 다른 거 갖고 안 봐요. 됐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각의 크기들을, 이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얘를 뭐로 얘기할까? EFGH 할까 그냥? 됐죠? A의 동의각을 찾아라 라고 한다라면 태빈아 여기 봐줘. 뭐 지금은 예습이라 크게 집중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잖아. 그치? A의 동의각을 찾아라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2가 동의각이고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1번이 동의각입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되게 아프겠다. 네? 뭐가요? 깜짝이야. 자, C라는 애 엇각을 찾으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엇갈려 있는 각 2가 엇각이고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엇갈려 있는 각 1번이 엇각입니다. 될까요? 항상 이 상황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교각이 몇 개 생긴다고요? 8개 생기는데요. 이 중에 막곡지각은 몇 쌍이라고요? 4쌍이 생겨요. 걔들은 각이 그냥 같아요. 크기가. 그죠? 그리고 동의각이 몇 쌍? 4쌍. 엇각이 몇 쌍? 2쌍. 이것들을 다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동의각과 엇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상황만 가지고 봅니다. 이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동의각과 엇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왜 유용하냐면 이제 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상황 하에서 만약에 동의각이 크기가 똑같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만약에 엇각이 크기가 같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동의각과 엇각이 항상 크기가 같을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뭐 하다고요? 그러니까 평행한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걸 증명해봐.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거나 엇각의 크기가 같은 걸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반대로 두 직선이 평행하잖아요? 그럼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습니다. 되나요? 우린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행선에서 동위각을 찾는 거와 동위각 억각을 찾아서 갖다 이용하는 거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의 그 이유, 근거는 동위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갖고 찾는 거. 그렇다면 동위각과 억각을 찾는 행위는 반드시 할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찾으려면 딴 거 안 봐요. 이걸로만 봐요. 그래서 얘가 아주 박혀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예습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 제대로 기억해 오시면 평행선은 끝. 오케이?